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 현장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스포츠로 건강하게 하나 되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이 체육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이석산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시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또 먼가요? 안 멀죠? 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이 장애인 스포츠들의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장애인 체육활동 복지 현장에서 이제 31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홀터 아동복지에 에서 87년도에 근무를 하고 지금까지 현재는 이제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경기도 어쨌든 북부의 고양시의 유일한 어떤 장애인 스포츠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센터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 어떤 곳인가요? 이제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는 이제 여러 장애인 체육 활동 현장에서 여러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스포츠센터가 이제 경기 북부 쪽이면 이제 하나가 종합형 스포츠센터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또 이렇게 만들어졌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체육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체육 활동을 통해서 또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저희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그렇다면은 이제 고양시 내에서 아니면 경기 북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장애인 스포츠 또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도 있을 거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이 공간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사회 통합이거든요. 장애인들은 결국은 와서 건강을 찾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한데 또 그 가정에 있는 아이가 운동을 하고 왔다 하면 그 가정 안에서 많은 장애인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왔을 때 그게 바로 이 시설은 또 장애인들이지만 이게 남다리 똑같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때로는 장애가 있고 나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닫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장애인들도 그걸 또 되려 도움을 이게 일반 식당을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센터를 오면 장애인들은 마음이 편안한 곳. 어떻게 보면 내 친정 온 것 같네, 나의 집에 온 것 같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한테는 좀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장애인들한테는 이 지역 사회에서 이게 이런 시설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니까 맞네. 하지만 또 그 가정 안에서도 장애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장애인들만의 어떤 스포츠센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센터, 스포츠센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이렇게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이 스포츠센터가 이제 수영이 대부분 아주 메인인데 또 수영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가 함께 레인이 이렇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레인, 또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레인인데 그걸 이제 어울림 수영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울림 수영대회인데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수영을 오후까지 쭉 합니다. 그러면 각 그 장애인들도 다 참여하고 또 고양시에 있는 수영 선수들도 와서 시범도 보이고 또 최윤희 씨가 또 직접 와서 선수들 또 격려하고 이제 수영 스타들이 이제 오게 되면 또
비장애인들한테는 또 어린 꼬마에서부터 뭐 유치원 또 어르신들 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울리는 이런 대회를 하니까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하고 혼합 이제 네. 릴레이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혼영 경기도 네. 이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되려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더 보면서 장애인을 더 이제 이해도 하고 인식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환경을 구성해서. 만들어줘서 네, 네. 그런 이벤트나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 비장애인들 그 가족들이 또 경기를 하면 막 네. 응원을 엄청나게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막 한 가정에 한 아이가 대회를 나오면 6-7명이 와요. 네. 할머니도 와. 네. 그러니까 막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찍고 또 그리고 또 장애인이 또 한쪽에서는 또 다 보고 그리고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네. 뭐 네일 아트도 이제 제공도 해주고 그러면 어르신들에서부터 장애인들에서부터 다 만족감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자연스럽게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그 매개체 역할을 해줘 버리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상황에서 대회를 만약에 이제 축제 개념으로 열다 보면 네. 거기서 이제 또 그냥 재활 스포츠로 온 선수인데 네. 재활 스포츠로 온 주민인데 네. 이 선수로 또 갑자기 또 한번 권유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렇죠. 이제 대회까지도 끌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장애인이 와서 이제 일자리 때문에 왔던 네. 장애인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일자리를 참여한 이 장애인이 내가 보니까 운동을 저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뇌변변 이제 여성 주부인데 네. 그래서 이제 권유를 했죠. 재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엔 직업 줄 알았는데 내가 운동도 좀 해서 운동하십시오. 근데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이 있는데 육상 종목에 이런 거 하면 근데 장애인에 대한 거를 본인이 비장애인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뇌변변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운동할까 그냥 오직 이제 주부가 아이가 이제 둘이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마저도. 운동하라고 운동하시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해줬죠. 네. 뭐냐 이제 의무분류를 받아야 된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 의무분류인데 이건 꼭 한번 받아야 된다. 장애 등급 같이 스포츠 등급도 한번 받아야 되는데 한번 가시자고.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장애인 체육회에 가가지고 네. 육상 등급을 받았어요. 네. 등급을 받고 나서는 운동을 해보니까 체전도 나가고 보니까 이게 재활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선수가 된 거예요.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어린아이 학교는 한 아이는 안 다니고 하는데 엄마가 활동하면 아이가 정말 오르게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정말 가서 메달 따거든요. 그러면 금메달도 3개를 따지. 네. 경기도 대표로 막 나가서 또 계속 메달 따지. 그 포상금도 받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뭐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냐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엄마한테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재활 운동인데 정말 전문 체육 운동을 하는 분이 이제 생기는 거지만 다른 기타 뭐 이제 탁구 아니면 수영, 기타 여러 종목들의 이 재활 운동으로 왔다가 운동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갖춰지니까 많은 인원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탁구 치는데 와서 처음에 탁구 그냥 일반적으로 치다가 인원이 탁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그게 많아지니까 그 중에는 좀 처음에는 그냥 놀이 삼아서 치던 것이 전문 지도자가 옆에서 좀 지도하니까 선수로 나가게끔 하고 생활체육도 대회도 나가니까 전국체전에도 이제 선수가 선발이 되고 뭐 경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와서 보니까 운동하다 보니까 네. 재활 운동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같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재활이 되니까 보호자가 안 따라다녀요. 네. 스스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게 이게 재활 운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아주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지도자분들의 또 안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예, 그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발굴도 하고, 그렇죠. 또 직업으로까지도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센터 안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좀 일부분 네. 얘기해 주셨지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이제 그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을 함께하는 이런 시설 안에서
이제 그 아침 이른 시간에는 이제 비장애인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하고 늦은 시간에도 비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이제 같이 통합으로 또 장애인들이 또 함께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제 개관 바로 하자마자 네. 이제 큰 일이 하나 발생했죠. 근데 수영하다가 심정지가 된 거예요. 심장마비. 네, 심장마비가 타는데 심정지가 되니까 회원들이 깜짝 놀라서 마침 우리 선생님이 라이프가드 자격증도 있고 다 이제 이런 분들인데 바로 응급처치를 통해서 심폐자동기까지 해서 119 이용자들은 119 신고를 하니까 신고하고 결국은 심정지가 다시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도 이제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 약을 잡수고 있는데 장애가 없지만 그래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인데 그날은 또 마침 심장이 이제 너무 과부하 걸려서 그걸 이제 살려낸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 회원들도 초기 대응 한 4분 정도 이내에 초기 대응을 해가지고 아주 그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고요. 센터에 개소를 하자마자 그런 일이 또 닥쳤으니 얼마나 당황도 했지만 또 직원들이 그만큼 그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매뉴얼대로 잘 하신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죠 또 안전하다. 그렇죠.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전한 이런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그거는 어느 스포츠 센터든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또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초기에는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족 탈의실이라든지 부모님들도 많이 협조해주고 또 들어오기 전에 양치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런 등등을 계속 계도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고 그래야 수질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건 뭐 장애인들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그리고 뭐 탁구장에서 아니면 헬스장에서 갑자기 또 쓰러진 것들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바로 이거는 가족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우선은 119를 불러서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이런 그 초기 대응을 이제 하는 부분들은 그 가족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일반 헬스장이다 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뭔가 어지럼증이 있고 초기 증상의 심혈관에 비장애인이지만 또 그런 부분 또 장애이지만 쓰러졌을 때 초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한 3건 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혜롭게 아주 잘 대처가 돼서 그 가족들이 또 저희한테 또 칭찬해주고 감사하다고 막. 근데 이제 또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센터 초기에 이런 일들을 이제 벌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잘 대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개장 초기에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좀 반발이 있었죠.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왜 그러냐? 초기에 저희가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장애인 체육관으로 이제 이게 사업이 됐지만 재활 스포츠센터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전문 체육이나 생활 체육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이 그룹의 밑에 있는 이런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초기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제 장애인들이 왜 비장애인을 받느냐. 비장애인을 왜 장애인 체육관에 장애인들만 이용하지 왜 이러느냐. 역으로 그 설득하기 굉장히 또 생각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나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많은 부분들은 이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함께 통합으로 가는 게 또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장애인들의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단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 비장애인 안 받고 지금의 수가보다 한 4-5배를 받아서 그걸 운영비로 쓰고 또 서비스를 질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시에서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그만큼 수가도 높아지고 장애인들을 공간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장애인들이 자 새벽에 올 수 있느냐? 새벽에 안 오잖아요. 새벽에 어때요? 6시에 어때요? 준비하고 뭐 하면 하루의 리듬이 한 9시나 10시 이후에 움직이는데 장애인들은 그러면 이런 시간에는 비장애인들한테 이용료를 받아서 그 많은 돈들을 또 장애인들한테 서비스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때로는 처음에는 서운하고 또 프로그램도 또 함께 장애인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어있는 한 레인에 또 한 곳에 농구장에 재활체육실에 비어있는 시간대는 놀지 말고 장애인 오지 않으니 비장애인의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다음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극복했던 초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센터장님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어떤 설득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틈새를 잘 이제 이용해서 비장애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려는 어떤 방침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체육은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센터를 이제 준비하는 이런 시기였는데요. 그거는 재활체육은 보건복지부에 남아 있고 생활체육은 전문체육은 2006년에 문화체육강부로 넘어갔죠.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했는데 그 꼭지 하나는 다 전문체육, 생활체육만 넘어갔지 재활체육에 대한 근간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고 그 줄기로 예산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건 뗄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또 장애인들을 또 설득하고 뭐 센터장님께서 이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스포츠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참 많고 또 아이디어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어떤 정책을 내릴 텐데 뭐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체조 서비스가 또 있답니다. 맞습니다. 센터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이거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분들은 다 찾아와요. 또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 활동도 이 분들은 또 다 스스로 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 쪽에서 와서 이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가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 근접이 좀 드문 덕양구 쪽의 장애인들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면 너무너무 장애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오는 데는 너무 또 거리가 시간과 있고 시공간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팀이라고 복지나눔팀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하니 또 주민자치센터가 고양시에는 39개 동이 있어요. 근데 욕구는 많어. 근데 장애인들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뭐 탁구교실, 장애인 뭐 에어로빅 이런 거 많은데 장애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관이 된 게 저희가 한번 그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재활 운동하는 걸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팀장들하고 다 해서 작년에 이제 준비를 다 했죠.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이제 우선 시작을 했는데 고양동하고 또 행신동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또 공간을 있는 이런 곳에 또 이제 밀집도가 좀 더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최근에 짓는 주민자치센터는 장애인들이 잘 이렇게 접근이 좋은데 아주 오래된 데는 또 계단이 있고 뭐 램프가 있어도 위에 찾아갈 공간들이 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해보니까 찾아가는 재활체조 서비스를 뇌변변 장애인들 특히 이제 이런 분들한테 서고 있고 각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또 저희하고 MOU를 또 다 체결해서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데 저희가 매칭해가지고 협업해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물론 더 있으니까 그렇죠. 보건소 영역의 역할도 있겠지만 또 센터에는 체육이 아주 전문 특화돼 그분들이 있으니까. 체육 활동을 이렇게 활동하기만 하더라도
일단 줄죠. 병원에 가는 것도 줄어들죠. 네. 또 활동하니까 그분들하고 라포 형성을 이렇게 그룹의 모임을 더 갖도록 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그런 정보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복지관 말고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년 아니면 그런 이상의 연령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역의 특수학교나 이런 또 일부 그렇죠.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하시나요? 그럼 저희가 이제 특수학교나 이제 이렇게 장애인 단체 이런 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특히 수영은 레인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에 이제 1년 과정으로 그 수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학교 다니는 기간 내 수영장을 다 다닙니다. 계속 다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상생활 훈련도 되죠. 일반 수영장을 가더라도 이미 그 어떻게 이제 이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몸으로 다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장애인 또 단체 이런 데도 레인을 배정해서 단체별로 오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풀로 돌려도 뭐 하루 종일 돌려도 모자르겠네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이제 막 10시까지 또 막 이용해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또 욕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시까지 하지만 밤에 이제 10시까지 좀 해달라. 밤에 뭐 또 정적인 운동, 뭐 필라테스, 요가, 뭐 장애인 또 요가 이런 것들도 개설을 해달라, 뭐 등등 이런 어떤 욕구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이제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조성을 하면 그것도 이제 근무나 이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또 이게 결부가 되니까요. 아무리 뭐 일을 시키려고 해도 직원들이 또 열심히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환경을 좀 우리가 변화를 줘서 많은 그 욕구들을 주민들 또 장애인들 이것들을 또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서 이제 지역 장애인들이나 지역 장애계 단체의 어떤 이 체육 활동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그 고양시 관내의 일반 학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어떤 체육 활동에 좀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일본에 이제 그 휠체어 농구 대표팀 감독으로 일본을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지역 사회의 학생들이 많이 자원봉사도 참여하지만 휠체어 농구를 하는 거예요. 휠체어 농구요? 휠체어 농구를 일반 학생들이 또 하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것도 이제 비장애인들한테 직접 이제 트럭을 휠체어를 다 싣고 요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그 계도를 하고 휠체어 농구를 보급을 하고 그 비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대회를 하는데 이제 그 경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농구를 휠체어 농구로 이벤트로 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교육 관계자 이런 분들이 가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주민들이 다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저거를 우리도 한번 이제 센터 오픈하고 나서 적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이 대표팀 또에 감독을 하면서 지역을 가면서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스포츠센터가 체육관이 있으니까 일산에 있는 이제 중학교를 두드렸죠. 초등학교를 두드리니까 상당히 좀 설득하기가 힘들었어요. 초등학교는 이제 부모님들의 왜 비장애인이 휠체어를 타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먼저 학교에다 얘기하기 전에 여러 어머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거는 좀 힘들고 그래 중학교를 두 군데 이제 바로 주변에 있는 호옥중학교 또 일산 동중학교 두 군데 교장 선생님들하고 제가 또 지역사회에 또 활동을 같이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하겠다고 다 했는데 한 학교를 일산 동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거기가 이제 혁신중학교라서 프로그램이 아주 좋다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들이 두 학교는 다 휠체어 농구 대회를 하면
고양시장컵 홀트 농구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매번 응원을 가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휠체어 농구에 대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예.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예, 학교에서 이제 클럽으로 네. 이제 학교 일과 중에 클럽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건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도입하자. 그래서 학교에다가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학생들한테 초에 이제 PPT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2학년 대상으로. 그래서 그 중에 작년의 얘기인데 한 30여 명 이상이 자기 그 클럽 활동을 했다고. 그럼 뭐 글짓기 하는 클럽 활동 있고 막 각 클럽 활동이 다 있는데 휠체어 농구 클럽 하는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추첨을 했어요. 네. 15명으로. 15명 줄이고 2년째 또 다시 또 1학년, 2학년 됐을 때 하고 그거 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또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니네 그럼 자원봉사 와라. 그 자원봉사 이게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을 15명 또 한 학기 15명 하니까 그 학생들이 타고 나면 가족한테 얘기할까입니다. 네. 친구들한테 얘기할까요. 또 이제 그것들을 또 휠체어 농구를 이렇게 직접 타면서 칭찬줘도 왜 이걸 장애인이 왜 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하느냐. 오토바이 타지 마라 제발. 오토바이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헬멧을 써라.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타는 거지. 인라인 타는데도 그냥 인라인 타는 거야. 헬멧 안 써. 보장구 안 쳐. 이러니까 그게 바로 중도 장애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들이 또 네. 우리 선생님 중에는 휠체어 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선생님이 함께 나랑 저랑 함께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할 때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이제 학교에서는 거리가 있어도 이동에 대한 건 안전사고 뭐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와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학기 또 그 다음에 또 2학기 때는 또 다른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TV나 교과서에 배웠던 뭐 네. 하지 말아라 이론적인 거를 실제 그 경험을 하는 네. 거를 통해서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장애인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렇죠. 이해도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예. 알아가는 거에 대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애인 그 한 학기에 동안을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을 또 직접 체험하고 하는데 장애인도 보고 휠체어 농구도 하지만 그네들은 평생 잊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것들을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왜 장애인이 됐냐는 거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구분짓는데 명확하게 그런 학생들은 그러네요. 완전히 갖춰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굉장히, 학교에서의 그 도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센터에서도 또 그런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제안을 학교에다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해 보이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하면은 그 또 한 가지 보면은 뭐 스페셜 올림픽이나 뭐 경기도 장애인 체육 대회나 여러 가지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 보면은 꼭 나와요. 네. 근데 그 선수단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선수단이라고 해야 되는 선수팀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계기도 있으실 거고 어떤 뭐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계기는 이제 장애인들의 재활 운동을 네. 하는데 자존감을 이제 향상시키고 네. 또 그네들이 결국은 사회로 이렇게 나오는 통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재활 운동했다가 또 운동을 또 이 종목 저 종목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는 것들을 선수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 네. 휠체어 농구단, 네. 또 육상, 네. 또 우리 그 지적 장애인들이 네, 발달 장애인들은 이제 농구단, 농구단도 있고 또 수영 선수단도 있는데 그 중엔 또 축구도 있고 종목들이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탁구, 또 볼링, 네.
또 하나는 이제 당구도 있었어요. 럭비도 휠체어 넉비가 있는데 또 우리 넉비단은 두 팀이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초기에 운동을 하러 왔다가 그냥 재활 운동으로 왔다가 이 운동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야, 이 운동 하면 경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도 좋고 병원에만 있던 이 축적된 이 약들이 전부 나오니까 이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땀이 납니다. 그렇죠. 상체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처치를 우리가 또 해주고 그 넉비단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펭귄 겨울에 하는 스키 빙상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팀들은 저희가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어머님들이 또 아니면 그 지도자들이 그 현장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는 클럽을 만들어서 이게 운영하게끔 하고 뭐 당구도 그렇고 볼링도 여러 영역이 다 함께 하니까 어머님 중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의 회장님 한번 맡아서 다시 클럽이 아니라 협회를 좀만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준비되는 과정까지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존감 향상, 그다음에 어떤 그 신체적 리듬, 신체의 건강 이런 것들이 큰 계기가 그렇죠.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고 또 그런 계기를 생각하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체육 활동을 이제 장애인들한테 활동만 하면 그 부모님들한테도 또 그 가족들한테도 너무나 계속 따라다니지 마라. 바로 스스로 다 한다. 이미 장애인분들 중에는 경추 장애인들도 혼자 다 해요. 근데 이제 경추 장애인 어머님, 뭐 흉추 장애가 있는 이런 어머님들이 왔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단계까지 이 운동을 하고 근력이 또 많이 되살아나고 하니까 스스로 다 하는 거야. 그냥 해피한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참 되게 훌륭한 일을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석선 센터장님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스포츠 쪽에서는 센터장님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 대한 이 한계를 걸어오신 거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개최된 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돼서 결국은 파라올림픽을 의무적으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이 시점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녔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운동 선수 출신인데 농구를 대충 연령대가 나오죠.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장애가 이제 인대가 잘못돼서 이제 운동을 관두게 되고 공부하는 군대 갔다 공부하다가 보니까 장애인 올림픽을 열리게 되는데 장애인 체육대회를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85년, 86년도.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80년도에 자원봉사를 나갔어요. 탁구공 주워주고 농구장에서 또 자원봉사 이렇게 이제 밀대를 밀고 뭐 하다가 근데 점심 때 이제 시간이 이제 중간에 텀이 있었는데 심판들이 식사로 가지고 없는 거예요.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룰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심판을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일반 농구 심판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그 심판도 보고. 근데 농구는 하긴 하는데 뭔가 어색해요.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만 하지 농구에 대한 이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농구도 이렇게 하는구나. 탁구도 하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고 성화법의 장애인들이 스탠딩 탁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고 느끼고 하는 과정에 이제 홀트 장애인 종합체육관에 그 오픈을 또 하게 돼요. 86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단지 이제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것들은 전문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정착이 안 될 시점이었으니까
최고의 전공원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력서를 내서 그게 86년 12월 달에 네. 접하게 돼서 홀트 직원으로 이제 첫 첫 사회 사회를 이제 발을 졸업하기 전에. 디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다 있고 또 스포츠 활동하는 데도 다 있는데 장애인 올림픽을 서울에서 이제 열리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홀트가 이제 숙소도 제공하지. 네. 또 선수들 또 환경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감까지 다 하면서 예. 선수들이 올림픽에 얼마 안 남고 있으니까 인터뷰하고 하면 장애인들 운동을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막 수원에서 택시 타고 누나하고 함께 오는 장애인도 있었고 많은 인원들이 그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기는 이제 결국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자원봉사 이걸 통해서 왔지만 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를 저도 깜짝 놀라서 운동을 이렇게 또 가르치고 그 길이 했죠.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예, 한 30년은 31년째 지금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센터장님께서 그 걸어온 길에는 나름의 본인의 그 경험 그런 생각들 통해서 신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주장하시는. 네, 후배 지도자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지도한다는 건 참 쉽지만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우선은 이제 장애인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장애인 영역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장애가 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또 성격이 또 다 달라요. 영역별로. 예. 그러면 이제 상담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일단 많이 들어줘야 되지만 들으면서 뭔가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라고 해서 그 자격증만 따지 어떤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이 지금 갖추지 않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이제 지도자들은 결국은 체험도 많이 해봐야 되고 현장에서 정말 이제 지도자로서 가기 전 단계에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그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저 같은 경우 환경이 너무 열악했었거든요. 네. 열악했지만 직장에서 많이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뭐 농구 협회도 만드는 일에서부터 스페셜 올림픽 농구 뭐 이런 것들 여러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니까 그 일을 했지. 예전에 그렇게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하다가 다 떠난 분들이 많았어요. 네. 교수로 간 분도 있고 또 하다가 직장을 또 다른 쪽으로 바뀌는 분도 많고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장애인 체육회라든지 또 스포츠 관련 시도 장애인 체육회 또 시도의 각 또 가맹 단체 이런 데 또 환경이 돼서 지금 환경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말 지도자로 꿈꾸려고 하면 그것들을 또 연구하고 또 선배들한테도 좀 많이 좀 자문도 받고 예. 꼭 그 지도자로 하는데 자기의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한테도 자문받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질문하고. 네. 모르는 건 이제 죄가 아니고 또 모르는 건 지식이 있는 것도 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부족한 것들을 많이 지도자들한테도 선배 지도자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카피는 학문적인 거 아니요 모든 것들은 그걸 가서 내 것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각색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이렇게 카피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 아니라 그거를 가져오되 네 우리의 실정 한국의 실정에 맞게 뭔가를 새롭게 우리에 맞게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시스템은 선진국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선진국들은 좋은 시스템 안에서 지도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면 정말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우리가 예전에는 안 좋아졌지만 지금은 많이 환경이 좋아졌거든요. 예. 시스템도 좋아졌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현장에서 정말 지도자들이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전에 있는 선배들이 업적 아니면 그 노하우들을 또 지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많이 가져가라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네. 스포츠맨들은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선후배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은 네. 아이 선배님들은 선배님들이고 나는 아유 진짜 어렵다. 그러면 나 아직 고용도 뭐 비정규직이고 힘든데 선배님 뭐 죄송하지만 그 말씀 좀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후배들한테나 이제 동년배 그 다른 꿈을 네. 꾸는 스포츠 지도자들한테 해주실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장애인 스포츠 쪽에 와서 일을 하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 이제 그 스포츠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은 체육학과나 네. 정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네. 저희 쪽은 함께 온다면 또 그거를 연구하고 노력하면 또 부족한 거는 직장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그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장애인들의 스포츠가 이제 완전히 스포츠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한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도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이런 데도 많은 이제 확대가 되고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거가 최고 화두잖아요. 네. 앞으로 미래에도 건강, 100세 세대의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할 일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장애인 체육은 체육 활동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건강도 좋아지지만 결국은 가정한테도 평화를 또 줍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비장애인들 마찬가지로 운동을 왜 하느냐 건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장애인들도 체육 활동은 필수이고 또 그게 하나의 복지입니다. 운동들을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하루에 한 3번 아니면 2번이라도 꼭 하기를 권하고요. 저희 스포츠센터는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오고 또 그 가족들이 상담 오더라도 저희가 많은 것들을 안내하고 잘 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길잡이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의 이석선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